안녕하세요, 개창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이름과 닉네임 짓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 사용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이름도 짓고 블로그 닉네임까지 졌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네이버는 검색 엔진이고 검색 도구입니다. 포인트를 두실 점은 검색의 노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개창이라고 검색할 때 검색의 노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닉네임도 블로그 이름도 지어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닉네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욕이 아니냐라는 질문들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 나름대로 좀 뜻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면 관하의 창고를 열어 안에 넣어두었던 곡식을 내던 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다양한 득되는 정보들을 다른 분들에게 널리 좀 내어주고 공유하고 싶은 이런 포부에 이런 닉네임을 지었다라는 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 닉네임 짓는 방법을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영어보다는 한글로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 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검색자 입장, 사용자 입장을 고려해 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네이버에 진입을 해서 검색을 진행할 때는 보통 저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한글로 많이 검색들을 하시죠.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로 작성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어 닉네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 절대 아니고요. 아무래도 1인 퍼스널 마케팅에 주력을 두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한글 닉네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각인이 쉬운 닉네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각인이란 단어는 머릿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됨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연예인 김구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김구라라는 뜻 자체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잖아요. 의미 부여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래도 상대방, 사용자, 검색자 입장에서 김구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쉽게 각인이 될 수 있는 닉네임을 지어주셨으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창이라는 닉네임이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주력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저도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개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르기 쉽고 받아쓰기가 쉬운 단어를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행행 이런 부분, 백 이런 부분이 사실 발음은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받아쓰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은 행행이라는 닉네임을 알고 있어도 받아쓰기가 어려우니까 네이버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리쉔똥, 실제 제 블로그 이웃분이신데요. 리쉔똥이라는 닉네임이 나쁘다라는 것보다 리쉔똥, 가운데인 쉔자가 상대방이 인지하시기 또는 사용자, 검색자가 인지하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거 기입을 해놓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리쉔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브런치도 운영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 바로 블로그 보이시죠? 이분한테만큼은 서로 이웃을 좀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른 블로그가 사용하지 않는 닉네임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경우는 반려동물 쪽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닉네임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눈여겨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A 블로그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른쪽 A 블로그가 더 블로그 지수가 높다면 아무리 왼쪽에 있는 A 블로그가 활동을 한다 한들 왼쪽에 있는 A 블로그가 활동한 게 오른쪽에 있는 A 블로그가 블로그 지수가 또 높으신 분한테 좋은 영향이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건 좀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걸 꼭 인지해 주시고 최소한 다른 닉네임을 선택하시는 걸 꿈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금 설명드렸던 동일한 닉네임 관련됐던 건데요. 그래도 나는 동일한 닉네임을 꼭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단어를 조합을 하셔서 닉네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제 닉네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창이라는 닉네임을 기본으로 두시고 플러스 엔잡하는 이라는 저는 형용사를 좀 적거든요. 개창이라는 부분에다가 엔잡하는 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닉네임을 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통해서 닉네임을 짓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 또는 블로그와 연계성 있는 닉네임을 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의 경우는 저는 월급쟁이고 직장인이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엔잡하는 이라는 추가를 해서 개창이라는 단어와 조합을 해서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렇듯 본인 또는 블로그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을 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아래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왼쪽 화면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개창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화면이고 오른쪽은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에서 검색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중요한데 검색창에 개창이라고 검색하실 때
디지털 노마드 개창이라고 해서 제 블로그 홈이 보이잖아요. 닉네임 검색만으로도 블로그 노출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래서 닉네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블로그 닉네임을 줬으니까 이번엔 블로그 이름 짓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요. 블로그 이름을 질 때는 꼭 앞서 설명드렸던 블로그 닉네임과 조합을 해서 블로그 이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개창이라고 검색했을 때 제 블로그 화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때 사실 닉네임만으로도 블로그가 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디지털 노마드 개창이라고는 검색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창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블로그 홈이 이렇게 딱 조회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블로그 이름을 지으실 때는 닉네임과 블로그 이름을 혼합해서 적어주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블로그 이름 짓는 방법, 블로그 닉네임 짓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의 가장 주된 목적은 1인 퍼스널 마케팅이라는 부분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 네이버에서 개창이라고 치면 개창 블로그 홈이 디지털 노마드 개창 블로그 홈이 검색이 되고요. 제 블로그로 방문해 주시는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검색된 포스팅 때문에 디지털 노마드 개창 홈으로 대부분이 들어오는 반면 일부 소수, 아주 소수지만 개창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는 분도 소소하게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제 블로그를 와주시고 유튜브에서 개창이라고 또 검색을 했을 때 아래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보이실 텐데요. 개창이라고만 검색을 해도 제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선순환인데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1인 퍼스널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퍼스널 마케팅이란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 욕구에 적합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차별적인 고객 각자의 니즈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기업 활동, 이 기업만 빼고 1인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극히 소수의 분들 중에 제가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로 오시게 돼 있다는 거죠. 고객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1인 퍼스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튜브를 하지 않으셔도요.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광고나 홍보 활동, 마케팅 활동을 블로그에서 진행을 하셔서 선순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강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강사를 꿈꾸시는 경우에 블로그를 통해서 강사 활동을 또 진행을 하고 그 강사 활동분의 커리큘럼, 활동 내용들을 블로그에 계속 수집하고 축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쌓이면 히스토리가 되고 결국 1인 퍼스널 마케팅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까지 블로그 닉네임, 블로그 이름 짓는 방법, 마지막에 1인 퍼스널 마케팅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 팁 하나 드리면 블로그 닉네임만 검색하더라도 블로그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요렇게요. 이때 자기소개를 꼭 입력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블로그 닉네임 검색을 해서 웹사이트를 통해 제 블로그 홈이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때 생활경제를 모티브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부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 중입니다까지 이런 내용 정도는 항상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검색하기 전에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개창이구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개글을 보고 제 블로그 홈으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신뢰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시고 자기소개도 꼭 2줄에서 3줄 정도는 기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